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일단 준동사는 왜 사용을 하는지 그 의미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보시면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동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eat라는 동사가 있어요. 한국말로 해석은 먹다라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 eat라는 동사 앞에 to라는 모양의 단어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먹는 것이라는 해석이 될 거예요. 분명히 먹다는 해석 말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영어에서는 to ea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번 시간을 안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셔야 되는데 원래 완벽한 문장을 절이라고 불렀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같은 불필요한 내용을 지음으로써 불완벽한 문장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준동사의 형태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즉 절에서 구로 변형되는 게 준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준동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동명사, 마지막으로 역시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분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아직 품절을 정하진 않았으나 앞으로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거나 형용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게 될 것이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의 기능만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기능만 수행을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네모를 친 것처럼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쓰느냐라고 봤을 시에는 투부정사는 미래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ing는 진행이나 과거를 나타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마실 어떤 것이라는 미래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건 투부정사가 기능을 할 거예요. 그리고 sleeping boy 같은 경우는 자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줌으로써 진행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자고 있는 소년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사는 그럼 문장 내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해석이 되느냐라고 봤을 시에 주어 위치, 제일 앞에 나오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의 위치 혹은 보호 위치에 들어가서 것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이 형식과 오 형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문장에서 사실 필요 없고 추가적으로 의미만을 더 전달을 해주는 형태라서 해석상으로 이제 목적, 뭐뭐 하기 위해라는 해석이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원인과 이유, 뭐뭐 때문에 뭐뭐여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결과, 결국 뭐뭐 하게 됐다더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목적만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같은 투부정사의 기능을 해석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 추가시키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문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 예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도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위치에 들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혹은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준동사의 기능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사에서 다른 품사로 변형을 시켜줘서 해석을 다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커다란 흐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보면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해석이 어려워지죠. 그런 해석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5형식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주어 위치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주어 위치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명사에 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명사에 완벽한 문장인 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웠죠. 투부정사도 명사를 쓸 수 있고 동명사도 명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일단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절 말고도 if, whether절이 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what 관계대명사들도 명사절이 될 수가 있고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명사절로서 주어에 들어가거나 목적어에 들어가거나 보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가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골라서 주어 위치에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단어가 하나일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게 되고요. 두 개일 땐, 두 개 이상이 될 땐 좀 길어졌을 땐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구가 투부정사로 쓰거나 분사로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형용사의 완벽한 문장은 관계사절,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형용사로서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는 부가적인 요소라서 제일 앞에서 부사고 부사절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뒤에서 부사구, 부사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건 꼭 앞에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해가 수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부하가 되는 게 준동사로 지금 배웠죠. 그래서 명사절에서 명사구, 형용사절에서 형용사구가 되듯이 부사절에서 부사구가 되는 것도 준동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부사절은 문장에서 필요 없는 문장이고 진짜 중요한 문장이 따로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해석이 돼야지만 부사절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문장이 아직 안 끝났죠?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주절, 즉 중요한 문장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같은 단어를 없애서 줄어드는 게 분사구문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예문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문장 내에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투부정사부터 분사까지 이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가장 단순한 단어로 활용해서 반복 숙달을 시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일단 주어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럼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To collect stamps is my hobby. 라고 했을 시에요. 일단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의심적이니까 묶어야겠죠. 주어의 불완벽한 문장이고요. 수집하다, 우표를 수집하다가 아니라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가 맞네요. 그래서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내 취미이다가 된 거였죠. 주어 위치에 활용이 됐습니다. 이번엔 목적어 위치를 봐볼게요. I want, 내가 원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투부정사가 어울린댔죠. 그래서 to collect stamps를 하면요. 나는 원합니다.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to 플러스 동사원은 나왔어요. 의식적이니까 또 묶어야겠죠. 그래서 안에도 분석하면은 나는 우표를 앞으로죠. 미래 수집하기를 할 것을 원하게 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보호 위치는 이렇게 위치만 바꾸면 돼요. 볼까요?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를 하면은요. 나의 취미는 is 주격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투부정사가요. 나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사물이 주어일 시에는 사물이 그 대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취미 자체가 수집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분을 볼게요. 형용사 부분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something to dream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주격 보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I am to collect stamps라고 했는데요. 윗문장과 문법적으로 똑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사물이죠. 죄송합니다. 사물. 여긴 주어가 사물이지만 여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행위 자체인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사물은 그 행위 자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 사람은 행위자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주체라서 이 주격 보호 위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표를 수집할 예정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요.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는 I want, 내가 원하는데요. him, 그가요. to collect stamps 라고 해서요. 이번엔 내가 수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요. 목적어인 그가 목적격 보호의 행동을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하기를 원하는데 목표를 수집을 하기를 원하게 된 거죠. 투부정사 부사절 문법은 사실 나중에 천천히 다뤄도 되니까 목적의 해석이 되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나머지도 다 다루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I went to school.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장소를 나타내주는 건 부사거든요. 이 자체가 부사입니다. 그럼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요. 그 뒤에는 부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to collect stamps를 하면요. 이번에는 나는 학교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우표를 수집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투부정사는 이렇게 끝났고요. 역시나 동명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분사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와 큰 차이가 없어요. 즉 그 안에서 투부정사 명사절 문법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단 의미상으로 해석만 조금 다를 뿐이었죠. 투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동명사는 진행되거나 과거의 일이었었고요. 하나 그리고 추가되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밖에 없었죠. 이제 주어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거의 비슷한 예문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익히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Collecting stamps is my hobby를 보시면요. 동사의 ing 일단 의심해서 묶었죠. 우표들을 수집하는 것은 내 취미이다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 위치는 I enjoyed collecting stamps. 자, 즐긴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을 해서 과거가 돼야 즐긴다, 재밌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g가 어울립니다. 네, 보면은 나는 즐깁니다. 동사에 ing 나왔으니까 묶어야죠. 목적어의 불완벽한 문장이고요. 안에도 분석해보면 나는 우표들을 수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보호 위치는 위치만 바꾸면 됐죠.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라면요. 나의 취미는 주격 보호하는 것이다고요. 안에 분석하면 나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라는 동명사로 쓰였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주어는 사물주어이고요. 그럼 이제 분사 쪽으로 넘어가서 명사 수식은 또 저기 했습니다. sleeping boy. 그냥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를 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주격 보호 보면 I am collecting stamps라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도 아까 투부정사처럼 사람 주어인 거죠. 그럼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댔어요. 대상 자체는 행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주체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행동만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표를 수집하는 중 진행이죠. 그렇죠? 형용사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주어를 동작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인 즉 분사, 현재 분사로서 주어 위치, 주격 보호 위치에서 주어를 설명해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격 보호는 I saw him collecting stamps를 하면요. 나는
봤죠. 봤다라는 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 그가 목적격 보어 하고 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수집하는 걸 본 거죠. 목표를 수집하는 것을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want는 앞으로 원할 일이기 때문에 ing는 될 수 없고 to collect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준동사에 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